독일어는 분리동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는 동사 아시죠? 가다. 나는 간다. 그것을 통과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는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은 durchgehen인데 사용될 때는 통과해서 가다라는 의미로 쓰고 ich gehe es durch, 즉 요 앞대가리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플러스 조동사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리고 본동사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서 조동사와 본동사가 다리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동사하고 동사의 접두어하고 분리를 시킴으로써 또 다리를 놔요. 또 주어는 똑같고 동사도 똑같고 힌터라는 게 붙을 수 있어요. 이 동사는 사전에 찾으면 힌터게인으로 나와요. 앞대가리를 잘라서 뒤로 보내고 힌터라는 말은 뭐 영어에도 하인드 그런 것처럼 힌터 그러면 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뒤로 가다 그런 뜻이에요. 제젠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서 위버를 붙여서 위버 제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ch setze es 위버 이렇게 또 떨어뜨려 놓으면은 건너가다라는 뜻이 돼요. 건너가다. umgehen이라는 게 있는데 ich gehe es 하면 um이라는 것은 영어의 around하고 조금 비슷한데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 그것 주변을 도는 것 또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간다 그것을 하면 그것을 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서 걸어가는 거. 돌아가는 거. 홀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홀렌. 그런데
n을 없애면 주어가 이가 되죠. Ich hole es. 그럼 나는 이것은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짓는다. 근데 사전에 비더홀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거의 앞대가리를 잘라서 뒤에다가 놓으면 Ich hole es wieder. 그러면 나는 그것을 되짚는다 그런 뜻이에요. 비더는 again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JN이라는 동사죠. 거기서 n을 빼면 주어는 무조건 1인칭이 돼요. 그러니까 1인칭은 따로 외울 게 없어요. 그냥 n만 지우면은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 n으로 끝나는 동사에 n만 지우면 1인칭 동사가 돼요. 이 JS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위버를 쓰면 쟤는요 눈으로 보는 모든 행동을 전부 쟤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버가 붙으면 우리말에 소위 바라본다, 그냥 본다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할텐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 영어로 홀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그 유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지하다. 예를 들어서 ich halte es unter. unter라는 거는 전치사로 under의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유지하는 게 뭐예요? 받치다 하는 거죠. 받치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unterhaltung인데 unterhaltung UNG가 붙었죠? 이거는 여성 명사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unterhaltung 하면은 이게 생활비가 돼요. 생활비. 생활비가 뭐예요? 뭐 월세, 뭐 전기료, 물세 이런 것들을 내야지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Unterhaltungskost 붙이면 말 그대로 코스트라는 거는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냥 durchgehen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durchgehe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 이번에 그 대법원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두루시가 무엇을 통과해서고 개인이 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이고 여기 이제 문으로 검사들이 막 들어가서 막 통과해서 가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검사들이 대법원을 뭐 한다? 구경 간다? 관광 간다? 아니죠. 뭐예요? 검사들이 대법원을 조사.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붙여서 써버리게 되면은 충분히 조사한다 그런 동사로 뜻이 바뀌어요. 즉
즉 접두어하고 동사가 따로 떨어지면 단순하게 그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그것을 뚫고, 이렇게 해서 그냥 뚫고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붙여버리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고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좀 추상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두 개의 요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는 떨어져서 사용될 때는 그냥 구체적인 그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방식으로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로 붙였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융합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상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서 이게 배우고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이거 집어치운 거예요. 자, 아까 여기 개인동사 플러스 힌타는 그냥 뒤로 가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단순한 뜻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붙여서 이 힌터계라고 쓴다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강진인가 어디서 여고생인가가 살해됐죠. 그리고 그 범인을 추적하려고 하니까 어느 집이 있었고 그 숨진 여학생 엄마가 이 집으로 막 쫓아가니까 거기 있던 놈이 뒤로 가버렸죠. 뭐 하려고 뒤로 간 거예요? 자기가 죽였는데 안 죽인 것처럼 뭐 하려고? 속이려고. 그래서 뒤로 가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떨어뜨리면 단순하게 뒤로 가다인데 붙여서 써버리면 이것은 속이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조금 한국 사람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면 독일어에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외우고 조금 디테일한 것들 몇 개만 더 배워 나가시면은 독일어를 조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97년부터 그러니까 독일어 공부한 지 21년이 됐네요. 저도 처음에 뭐 좀 지랄 맞은 게 있지? 그러고 막 신기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 언어가 가진 특성들 윤곽이 딱 잡히고 나니까 영어는 불규칙적인 언어라서 배워도 끝이 없는데 독일어는 딱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 아이고 이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아주 평이하게 되는 그 특성이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자, 이렇게 애기들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어디를 그냥 단순히 돌아가다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붙여버리면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서 써버리면 요거는 회피한다라는 말이 돼요. 회피하다. 그런 거죠. 뭐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저 남자가 요즘 막 차도 사고 막 노트북도 막 비싼 걸 사고 막 그래요. 그럼 당신 어디서 돈 생겼어? 그러면 남편이 야 오늘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낚시를 갈까? 아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돈 생겼냐고. 그럼 아니야 그러면 일요일 날 에버랜드를 갈까? 이렇게 자꾸 주변으로 자꾸 가는 거죠. 핵심을 대답 안 하고 그게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돌아가다라는 의미 단어가 분리될 때 분리되지 않고 뭉쳐서 움직일 때는 회피하다라는 항상 추상적인 의미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 모양새는 유지하면서 추상적인 의미로 바뀌는 거죠. 아까 여기 제 위버 하면은 그냥 위버라는 말은 영어로는 about라는 말이에요. about. 그래서 보긴 보는데 무엇에 관해서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바라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이 앞에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서 위버제라고 해버리면 요게 무슨 뜻이 될까요? 위버는 무엇에 about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의 above, 무엇 위에라는 뜻도 있어요. about, above. 그래서 이 위버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above 넘어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다라는 뜻이 돼. 붙여서 쓰면 그럴만도 하겠죠? 예,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겨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너 나를 띄엄띄엄 봤어 뭐 이런 얘기 하죠. 너 나의 어떤 중요한 매력을 네가 간과했어. 나 성질이 있는데 너 나를 건너왔어. 뭔가를 간과하는 거죠. 비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더라는 거는 무엇에 대한 안티라는 뜻이 있어요. 반대에서 건너편에서 그런 뜻이 있는데 슈프레켄은 그 영어의 스피치처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근데 비더 슈프레켄을 붙여서 쓰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항거하고 반대 의견 내고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단어들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두 개가 뭉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냥 붙어만 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단어들의 앞대가리 그 접두어들의 특징은 대부분 전치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죽h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의 search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찾는다. 그런데 거기에 be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배죽hen이 되면 방문하다가 돼요. 방문하다. 보세요. 죽hen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엇을 단순히 찾다라는 뜻인데 배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방문하다가 돼요. 이것도 역시 조금 교양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방문하는 것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다는 말하고 방문하다는 말을 그냥 막 쓰진 않죠. 어느 집에 사람을 찾아갈 때는 방문하다라고 조금 고급스럽게 쓰는데, 슈라이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라이벤은 뭐 글을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붙어요. 그래서 배슈라이벤이 돼요. 그러면 쓴다는 표현에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묘사하다. 여러분들 속으로 모르겠어요. 야, 스키야, 너나 혼자 슈라이벤의 고급진 표현이 묘사하다지 우리는 쓰다가 고급스러운 표현이 묘사한 줄은 생각도 못했다. 너 혼자 잘해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뭐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뭐 입었고 신발은 뭐 신었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쓰는 거와 어떠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쓰는 것에 배자를 붙여서 조금 심도 있는 글 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번역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집으로 찾아가다, 이거는 심도 있게 서술하다,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자가 있으면 조금 구체적인 뜻이 되는 거죠. 이 배자들은 절대 분리시켜서 뒤로 보내거나 그러질 않아요. 얘는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윤 선생님 어디 가시게? 저 가봐야 돼가지고. 왜? 저 원래 뒤에 뭐가 있어. 오케이. 없는데 지겨워서 가는 거 아니야? 태어나서 4시간 어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고 싶은. 그래서 이 녹화하는 게 중요하네요. 못 들어오신 선생님. 다른 분들도 선생님이 또 지겨우세요? 네, 집중이 잘 안 돼.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원숭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 제가 불쌍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아마 대한민국의 선생님 중에 정해진 시간을 스스로 어겨서 더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10,000명에 한두 명도 안 될걸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독일 선생님들이요, 음대생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레슨비 안 내면 레슨을 못 받죠. 근데 독일 음대 선생님들은 제자들한테 돈도 안 받으면서 막 레슨하자고 쫓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자녀가 막 음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독일로 보내야 돼요. 등록금도 없고 선생님이 막 레슨 해주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헤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영어에 듣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가 붙으면, 개회렌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선생님들하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고 치잖아요. 그때 제가
자, 공부하러 가자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따라와도 다른 선생님들은 안 따라오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거는 똑같은데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회례는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거고 개회례는 소속되다 그런 뜻이에요. 소속되다. 네. 페르넨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텔레비전을 독일어로 페른제인 그래요. 페른제인. 자, 제인이 보다였죠? 그러면 텔레비전을 독일어로 페른제인 한다 그러면 이 페른이 뭘까요? 텔레라는 뜻이에요. 텔레라는 거는 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페른은 동사로 쓰면 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엔트가 붙어서 엔트 페르넨 하면 이 엔트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클레어 독일에서 나올 때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방에 저희 집사람이 석인이를 낳았는데 엔트 빈둥이라고 써 있어요. UNG로 끝난 거 보니까 여성 명사죠. 바인드, 영어로 바인드는 붙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이는 거라고 해보자고요. 밴드 뭐 그런 거죠. 연결되는 거. 그런데 엔트 빈둥 이게 한국말로 하면 분만실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아기하고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탯줄을 이렇게 그 연결된 것을 끊는 것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만실을 엔트 빈둥 연결되어 있는 걸 떨어내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분만실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멀어지다에 엔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떼어서 멀리 보내는 것. 그래서 엔트 페르넨 하면은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뜻이고요. 독일어로 zi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당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분리 접두어 에어가 붙으면 또 새로운 의미가 되는데 교육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에어찌용이라고 불러요. 에어찌용. 그러면 우리말 교육이라는 말이 이 에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고 찌용이라는 건 뭔가 땡긴다는 거잖아요. 독일어에서 에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찌엔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뭔가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힘을 써서 그것을 끄집어 내주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에어찌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저는 어학에 소질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원숭이보다 IQ가 1만 높으면 너 어학 잘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어학에 소질이 없다라는 거는 그 어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들 설명하고 그 문법의 구조들을 설명하는 건 제가 돈으로만 한 6억 정도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돈과 시간과 노력에서 나온 부처님 사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면 그런 분들한테 어학을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략 난감인 거죠. 근데 저는 원숭이보다 IQ가 1밖에 안 높은 사람들을 많이 교육해봐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레벤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그냥 살다라는 건데 에어 레벤이라고 해서 에어가 붙으면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해해요.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독일에 어떤 그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독일도 여자가 대학 나오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여자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 공부를 하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애가 우니까 젖 좀 주라고 막 그래도 공부를 한 지독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교수가 됐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벽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가려면 그냥 애해라 애야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 그 화장실, 욕실 배우는 것들 전부 종이로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어느 순간 저 이제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복습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머리 써서 배울 건 없고 기계적으로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브레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 마시자 할 때 그 커피 브레이크 그러죠. 시간을 부러뜨려서 커피를 마시자는 건데 브레켄은 부러뜨리다라는 동사예요. 부러뜨리다. 근데 요 앞에 ZER이 붙으면 이 Z는 그냥 확 또는 못쓰게라는 그런 의미가 붙어요. 제어브레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엿을 먹으려고 부러뜨리는 거는 단순히 브레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컵을 가지고 못쓰게 확 던져서 부서뜨리는 거 이런 게 제어브레켄이에요. 라이센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라이센. 젠. 라이젠. 그냥 단순하게 찢다라는 건데 이 앞에 아까 여기 확 제어를 여기다가 또 붙이면 확 찢어버리는 거, 못쓰게 찢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이 돼요. 쏘리 요게 배불뚝이 S. 슈테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어슈테를 하면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 방해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제어, 즉 확 방해하고 못 쓰게 방해하는 거는 완전히 부셔뜨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제어슈테를 하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했다 그럴 때 미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너 미스한 거야, 너 실수한 거야 그래요. 미스 회렌 하면 뜻이 뭘까요? 아까 회렌이 뭐라 그랬죠? 듣는 거죠. 근데 미스 회렌은 잘못 알아들은. 브라우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브라우켄. 때로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고도 쓰고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앞에 미스가 붙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성추행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 섹슈엘레 미스브라우켄 그러면 성추행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남용이라든가 추행 같은 잘못 사용하는 거, 잘못 사용하는 거. 그렇게 쓸 것이 아닌데 다르게 쓰는 것. 그게 브라우펜은 사용하다, 미스가 붙으면 잘못 사용하는 거. 아흐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흐텐은 좀 주의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하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주의하는 거 그런 게 곧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미스가 붙으면 존경하는 것의 반대말 경멸하다가 돼요. 경멸하다. 그러니까 제어가 붙으면 무엇인가가 확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느낌이고 미스가 붙으면 잘못 반대로 이 제어랑 아주 느낌이 비슷한 또 다른 그 분리되지 않는 적도어가 있는데 fair예요. fair. 이건 정말 많이 써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보게 되는 적도어거든요. fair. 그런데 브렛넨이라는 게 있어요. 브렛넨은 타다라는 뜻이에요. 타다. 고기를 생각하면요. 그냥 고기를 브렛넨 한다 그러면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새카맣게 제가 됐어요. 그럼 그 앞에 fair를 붙여서 fair 브렛넨 하면은 그냥 너무 구워버리는 거예요. 확 구워버리는 거. 못 쓰게 구워버리는 거. 슈테인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슈테인. 이거는 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영어로는 뭐 스탠드 그렇죠? 스탠드. 스타. 전 세계적으로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요 단어예요. 서다라는 이 인류 보편적 그 행위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발음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fair가 붙으면 확
서버리는 건데 이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이해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많이 써요. 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verstehen 이해했어요? 그런 뜻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ich verstehe. 정말